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7월 28일 목요일 오후 시간에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썸네일에서 싹수노란 20대 성상납 받은 30대 청년 아이,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제 지금 국회에서 권성동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텔레그램에서 주고받은 문자를 이거를 실수로 이렇게 했다 또는 고의로 했다, 뭐 설왕설래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있죠. 그런데 저 태극 FM이 볼 적에는 그 정치 용어 가운데 국면 전환이라는 말이 있고요, 국면 전환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정치권에서 흔히 있었던 일이죠. 제가 그 2008년도에 모 정당의 그 어느 후보의 유세국장으로서 13일 동안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연설을 한 바가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볼 적에 정치의 구단이다. 정치의 구단이다. 물론 검찰총장만 했는데 보니까 정말로 정치의 구단이다. 국면 전환할 줄도 알고 이슈는 이슈로 덮는 방법도 알고.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옛날에 지금 현재 저쪽 아이들이 했던 그 국면 전환 방법은 그 아주 부정적인 그 데미지를 생각을 하면서도 부정적인 데미지를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국면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건 보면. 근데 요번에 이제 유삼경 그 저기 경찰서장, 울산 중부 경찰서장이 총대를 매 가지고 서장 회의를 지난 23일 날 해 가지고 일파만파가 됐는데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그 해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찰의 그 불평등, 균형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람들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방금 전에 그 썸네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싹수가 노란 것 아닙니까? 정말로 그 참여정부에서 참여정부의 혜택을 받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대줘 가지고 그 하버드라고 하는 미국의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돈은 들이지 않고 국가의 혜택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왔던 아이인데, 그러면은 적어도 하버드 정도의 그 성적이고 하면은 인성과 더불어서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인성, 윤리, 도덕은 뒤로 해버리고 하나의 어떤 그 테크닉, 기법만 연구를 해온 겁니다. 늙은이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20대에 성상납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20대에 성상납을 받은 겁니다. 싹수가 노라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를 어떻게 우리가 두고 봐야 됩니까? 본인이 지금 현재 뭐 호텔에 묵었다는 얘기는 하지만은 여자와 잠을 잤다 안 잤다 이거는 얘기를 하지 않고 뭐 저기 원인이 없다고 하면서 엉뚱한 얘기만 하면서 밖으로 질질질 돌면서, 이런 아이는 정말로 그 인성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런 아이를 두고 있으면은 그 기법은 이준석이가 갖고 있는 AI 뭐 윤석열입니다. 그런 거 다 지금
컴퓨터 이 공학 한 사람들은 거의 다 할 줄 알아요. 그게 이제 그 뭐야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못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 이준석을 놓고 볼 적에는 공은 3이고 과가 7입니다. 과가. 예.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면은 7억이라고 하는 각서를 자기 측근을 내려서 보내가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6개월 동안 징계를 받았죠.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분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하고 하나의 그 어떤 그 테크닉 기법만 늘려가지고 이렇게 꾼이 돼버린 겁니다. 정치꾼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꾼이 돼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정치꾼이 되면은 안 되죠. 정치인이 돼야죠. 예. 싹수가 놀라지 않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을 모르고 만나는 사람마다 싸움닭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싸움닭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 지난번에도 그 한번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준석이가 그 21년 6월 11일 날 당대표가 되고 그 당대표가 된 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그 주호영이하고 나경원이하고 둘 중에 하나가 안 나오고 그리고 밖에서 주는 역선택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안 했으면은 물론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안 나왔으면은 이준석이 되질 않죠. 두 사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상황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정치한다고 지 욕심만 가득 찬 겁니다. 얘들은. 예? 그러면은 나경원이나 주호영이가 둘 중에 하나는 양보를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 나경원이나 주호영이도 그 얘들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꾼입니다. 그 얘들도.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꾼. 지 이익만 내세우는 거예요. 말은 뭐 선당 후사라고 하죠. 얘들이. 그러면은 이준석이 안 됐을 텐데 당에서는 나경원이가 앞섰고 밖에서 역선택하는 거. 역선택이 누굽니까? 이준석이한테 간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다 몰아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이게 역선택으로. 그러면은 얘가 그 당대표가 됐으면은 원로 선배님들도 있고 겸허하게 하면서 자기가 중심을 잡고 무게를 갖고 말수도 줄이면서 모든 것을 나눌 줄 알고 자기가 부족한 것은 선배들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논의하면서 터득을 해가면서 당을 이렇게 끌어와야 되는데 6월 11일 날 당대표가 되고 나서 뭐 했습니까? 내부 총질만 했지 않습니까? 내부 총질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선거 윤석열 후보가 3월 4일 날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6월 29일 날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 7월 30일 날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7월 30일 날 입당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 현재 처음에는 14명이 나와가지고 3명 떨어뜨리고 계속 해가지고 4명까지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지금 현재 그때 누굽니까? 유승민이하고 홍준표하고 저쪽에 영향을 받는데 그게 표가 분산됐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후보로 결정이 된 겁니다. 만약에 그 유승민이나 홍준표 둘 중에 하나가 있었으면은 윤석열 후보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쪽 민주당 아이들이 역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둘이 나와가지고 간신히 그것도 참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국민의힘 후보로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 중간에 지금 현재 민경욱 의원이 지금 현재 이준석이 관찰기라고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얘기해봅니다. 잊지 말자 이준석. 이준석이 문재인 욕은 하나도 안 했다. 이상했다. 이준석이 이재명을 공격하지 않았다. 이상했다.
이준석이 송트남과 유독 친했다. 이준석이 노회찬 상가에서 이정미 손을 잡고 펑펑 울었다. 지나쳤다. 이준석이 전두환 상가에 가지 않았다. 이런 고약한 놈. 이준석이 부정선거 주장을 공격했다. 참 이상했다. 이준석이 민주당 응원 속에 대표가 됐다. 이상했다. 이준석이 당선을 문재인이 축하했다. 웬일이지? 이준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약을 올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종류가 말이죠. 그 지금 26가지나 지금 현재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애국자가 지금 현재 준석이가 윤석열 후보 시절 10은 팩트 모음이라고 35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35가지나 자기 후보를 이렇게 총질하는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프락치다, 간자다, 세작이다 여러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얘는 정말로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의 인성부터서 사람 정치인의 기본 자질부터 배워야 됩니다. 정치꾼 기교만 터득을 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성이 돼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그 권성동 원내총무하고 텔레그램에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내부 총재라는 당대표 떠나니 당이 저기 하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후보 시절에 자기가 만류만류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로 정말로 대통령도 사람이지 않냐. 참을 대로 참고 2번이나 저기 했지 않습니까? 울산 내려가서 11월 30일 날인가 29일 날인가요? 그날 뭐 마포 어느 음식점에서 뒷똘마니 5명 데리고 얘기하다가 저의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면서 뭐 순천으로 돌고 지방 돌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뭡니까? 국민의힘 원로들하고 얘기를 하고 12월 2일 날 원로들하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원로들이 뭐는가 하면 그래도 나이 1살 더 먹은 사람이 가서 안고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12월 3일 날 울산 내려갔지 않습니까? 울주 어느 음식점에. 그때 김기현이랑 있었고 말이죠. 김기현이가 중재를 많이 했죠. 예. 지금은 이제 김기현이가 이준석의 학을 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준석은 아예 그냥 얘기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2022년 1월 3일 날 시무식을 하는데 그 김종인이가 뭐 엉뚱한 얘기 했잖아요. 내가 감독이니까 윤석열 너는 이제 주연 배우로서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해. 하니까 그냥 거기에서 윤석열이가 일거에 그냥 김종인을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다른 일로 해서 이제 반발을 해가지고 또 뛰쳐나갔잖아요. 한 3일 뛰쳐나가서 저기 했잖아요. 1월 6일 날 국민의힘 의원 박성종 의원의 얘기를 들으면은 국민의힘 의원 80% 그러니까 자기가 볼 적에는 한 90% 이상이 이준석 잘라야 된다. 안고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울먹거리면서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품고 안고 해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선거 때라도 좀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한 번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다시 그 신뢰를 쌓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여러 군데서 신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머리 굴리는 거. 사람이 머리만 굴려가지고는 안 되죠. 오늘도 전효 의원이 11년 전에 뭐 방송에서 같이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진행자가 이준석한테 전효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니까 배신자라고 그랬다잖아요. 그 있는 면전에서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90도, 문재인한테 폴더 인사로 90도 인사를 하더니, 전역 의원님, 저녁 한 끼 사주십시오. 이런 넋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애늙은이라고 27살 때랍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얘는 근본적으로 인성이 안 되는 애입니다. 20대에 성상납을 받을 수가 있나요? 배나사라고 지가 그 하는 그 배움 하는 거야. 에? 뭐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그 뭐를 했다잖아요, 이준석이가. 거기에 뭐 900만 원어치 김성진이한테 다 받고, 그리고 뭡니까 장이사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김철호라고 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서 그 접대를 했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김철근을 보내가지고 1월 10일 날 약속을 했어요. 7억을 주겠다고. 근데 이제 장이사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2월 말까지 해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준석 측에서 돈이 생겨가지고 한 2, 3억이라도 줬으면은 이게 뽀록이 안 나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세연에서 12월 29일 날인가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김초로 그 통화했던 것을 이렇게 이제 까발리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자숙을 하고 뭔가 부끄러워하고 숨을 줄 알아야 되는데, 얘는 그냥 뭐 검찰에서 나를 한 번도 안 불렀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면은 뭐 징계 6개월이 있는데, 권성동이도 지금 3번이나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성동이도 얘가 그 잘못된 애입니다. 아주 잘못된 애예요. 제가 그 2019년인가요? 3월 9월 27일 날인가 그 국회에서 뭐 조찬 자기네들 원래 세미나를 한다고 그 성창경 그 의원을, 그때는 성창경 의원이 그 KBS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그 불러다가 아침에 이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촬영을 했는데, 하다가 권성동이를 밖에서 이제 그 입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권 의원 하면서 지금 반성하고 있나 했더니 뭘 반성해? 그러니까 제가 그냥 육두문자가 나가면서 그냥 맥살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 보좌관하고 그냥 주랭랑을 쳐버렸죠. 얘가 그 탄핵할 적에 대표로 가서 그냥 울먹거리면서 탄핵해야 된다고 했던 애 아닙니까? 권성동이. 아주 얘도 그 질이 나쁜 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그 데미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천혜기 수순을 밟아간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물론 이제 그 본인들의 생각까지는 내가 들어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정황상 전체 흐름을 놓고 볼 적에 데미지를 생각을 하면서도 어차피 쳐내지 않으면은 계속 분란을 일으킨대요. 1년 동안 안에서 분란을 일으켰잖아요. 또 4년이 남았는데 이거 쳐내질 않으면은 안 됩니다. 한번 데미지와 홍역을 치르면서라도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국면 전환,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로 하지 않았는가, 작전을 하지 않았는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줄 아는 해안의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역시 이거를 읽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안 좋은 얘기들 나오죠. 뭐 대통령 자질이니 뭐 인성이니 뭐 별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거는 순간 지내가고 다른 일로서 개혁적인 일을 해나가면 덮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무거운 제목이지만은 싹수노란 20대 성상납 받고 30대 젊은 청년 아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일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개혁을 해 나가면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감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7월 28일 목요일 오후에 보내드린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여기서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